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보상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여전해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제주 4.3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은 1,970억 원.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4.3 희생자 보상금 1차 연도 예산 1,810억 원에 국회가 5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진상조사비 11억 원과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실태를 조사할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영인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사업에 유전자 감식 예산 12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배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제 행안위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법안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우리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4.3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 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보상금 액수가 과거사 사건에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했던 대법원 판례보다 적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4.3 당시 무차별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던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 3만의 희생을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라며 추모비가 아니라 단죄비를 세워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 보훈청은 추도비를 다음 달 문을 여는 국립제주호국원 인근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석 달 만에 40명이 넘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 고등학교. 그제 2학년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과 교직원 26명과 인근의 남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까지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확진된 학생 2학년만 있어요. 3학년은 의심 증상자들만 하라고 안내를. 학교 측은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수험생인 3학년 학생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과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올해 수학능력 시험장으로 지정돼 지난 11일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절반가량이 기숙사 생활을 한 데다 확진자 일부가 PC방과 노래방 등을 방문하면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학교는 하루 뒤인 12일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업 활동 중에는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숙사 내에서 이제 잠을 잘 때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제주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5곳 등 11곳.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요양병원에서도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지난 8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4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과 독서실,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임기 3년의 감사위원으로 퇴직 공무원인 강관보, 김선홍, 강시영, 양술생 씨와 정대권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은 도의회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는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공모 절차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제주공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가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산업금을 올린 탓에 택시기사들이 대기 시간은 길고 소위 돈이 안 되는 노선을 꺼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이 한산합니다. 평일 오후 인근의 다오마을까지 300m가량 택시들이 줄을 서던 예전과 비교하면 대기 택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대부분 개인 택시들. 주말이나 야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이용객들은 1시간 넘게 택시를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공항 진입 택시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6월 월급제 도입 이후. 법인 택시 회사들이 월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산학금을 대폭 올리다 보니 택시기사들은 대기 시간이 길고 손님을 태워도 수익이 남지 않는 공항 진입을 기피하게 된 겁니다. 가스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그 근방에서만 놀아야 되거든요. 여기 한 번 들어와서 30분, 1시간을 묶여버리면 저희가 내는 돈에서 수입이 모자라요.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법인 택시 회사들이 정한 근무 시간은 4시간 10분. 월급을 적게 지급하려고 근무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기사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산학금은 하루 17만 원으로 월급제 도입 전보다 6만 원 올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400여만 원을 산학금으로 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근무의 시간까지 일을 더해 수익을 챙겨야 하다 보니 소위 돈이 안 되는 노선은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전액 관리 전에는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하면 한 250에서 300 정도는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얘기죠.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 월급제가 기형적으로 악용되면서 기사들은 물론 이용객들까지 불만을 키우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한데요. 바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안전조끼 제작 등 재활용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항 앞바다입니다.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 방파제 인근에 쌓여 있습니다. 한 해 광양항 일원에서 수거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 페트병만 2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자원순환의 가치 공유를 위해 이 같은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안전조끼 540벌을 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저감시키는 천병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상에서도 이것을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레기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끼 제작에는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송광 행복타운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함께 공들여 만든 안전조끼는 여수 광양항 항만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기대 이상의 품질에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에코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형광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안전 작업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에코 서류 가방에 이어 이번 안전조끼까지
두 번째 리사이클 제품의 생산 공급에 들어간 여수광양 항만공사.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 재생의 인식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당분간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온화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9도, 제주 산지는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한라산 높은 곳은 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산행 계획하신 분들은 보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17도, 제주 산지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쾌청하겠고요.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해상 활동하기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약간 내리겠고요. 한편 제주도는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시가 지난 주말 새별오름에서 열린 힐링축제에서 10분당 10명 한 팀씩만 탐방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별오름에 억새꽃이 피는 10월과 11월만이라도 제한 탐방을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축제를 열어 탐방객을 더 불러 모았다며 나날이 훼손되는 새별오름에 대한 제한 탐방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장애인 단체 계좌에 있던 회비와 보조금 등 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 씨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정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조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와 유사한 데다 정 씨가 시속 50km 내외로 서행해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차단됐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여행이 재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5일 싱가포르 관광객 18명이 4박 5일 동안 전기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관광 상품으로 제주를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트래블 버블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추자면 묵리포구에 30kW급 파력발전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파력발전은 2016년 한경면 용수리 앞 해상에 설치된 것과 달리 방파제에 부착해 비용을 줄이고 거센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전국 25곳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